네, 두 번째 챕터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콘크리트 생산 설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BP 또는 배치 플랜트라고 하는데 탑형 형태가 있고 횡치형, 이제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횡치형, 모든 탑처럼 해가지고 골재 시멘트를 위부터 해서 저장해가지고 계량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우리가 탑형 배치 플랜트라고 합니다. 많은 형태들이 횡치형 배치 플랜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배치 플랜트 구성 간략적으로 한번 그냥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미콘 배치 플랜트 설비 흐름이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면 그 레미콘 공업협회라고 있습니다. 레미콘 협회 또는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협회,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서 쳐보시면은 그 협회에 들어가면은 레미콘이 어떠한 형태로 해서 생산이 되는지 해서 동영상 제공되는 부분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그런 형태들이 각 흐름 단계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협회 또는 레미콘 공업협회 아니면 국내 최대 레미콘 회사들이 있죠. 유진, 쌍용 이런 그 회사들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셔도 레미콘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흐름을 본 교재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량 자체도 지금 참고입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을 계량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90%까지는 빨리 계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이 10%를 우리가 단계로 또 쪼개가지고 하는 우리가 이쪽 용어로 우리가 조깅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을 계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100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골재 같은 경우는 어떻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 계량 허용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조깅 구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고요. 네, 믹스의 종류는 강제식, 반강제식, 중력식 있는데 일단 강제식만 아시면 되겠고요. 네, 믹싱 시간은 어떻게? 네, 60초 이상이다. 네, 믹스의 종류는 강제식, 요거. 그리고 축이 하나가 있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축이 하나입니다. 크랭크 또는 모타라고 하죠. 모터가 하나. 요거는 보시면 옆에서 여기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샤프트가 두 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트윈 샤프트 믹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식 믹서가 되겠죠. 네, 믹서 보시고 시멘트, 골재 보시면 주의사항들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재 저장 및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골재 같은 경우는 2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틀린 거죠. 하나는 자연사, 예를 들어서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세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순모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에 따라서 서로 섞이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네, 계속 이런 부분 좀 계속 그냥 혼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주시고, 네, 품질 관리. 레미콘은 지금 다시 한번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죠.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에서 미리 섞인 혼합된 콘크리트다 해가지고 레미콘 그래서 레미콘이라고 된 얘기죠. 네, 레미콘 품질 관리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제. 내용 자체가 읽어보시면은 당연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네,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계량 오차 허용 범위. 예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멘트는 1%였는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시멘트는 더 넣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업체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주는 건 허용을 해준다 해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습니다. 또 물 같은 경우에는 적을수록 좀 좋은데 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작업성, 워커빌리 때문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동일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였는데 물은 조금 마이너스 1%만큼 덜 넣어줘도 괜찮다 해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네, 슬럼프는 보통 콘크리트,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슬럼프가 80mm 이상이면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25mm가 되겠고요. 또 공기량은 대부분은 보통 콘크리트는 다 어떻죠?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즉
어떻게 되겠죠? 3에서 6%가 허용 범위가 되겠고요. 최근 고강도 콘크리트는 네, 우리가 기준으로는 네, 40메가파스칼 이상을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죠. 근데 기준은 기준 공기량이 1% 낮습니다. 그래서 네, 3.5 플러스 마이너스 1.5, 즉 2에서 5%를 네, 고강도 콘크리트의 허용 기준. 그리고 염화물은요, 네, 무조건 0.3kg per 세제곱미터 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양생은 뭐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운반 및 타설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이게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반제품이라고 하냐면요. 콘크리트는 생산되고 나서 품질, 즉시 바로 인수검사하는 시점에서 시험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이걸 굳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또는 한중이나 서중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온도까지 있고요. 또 이제 굳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굳은 상태에서는 네, 압축 강도, 일반적으로 강도죠. 이거를 며칠? 네, 28일 후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도 발현 최종 확인하는 시점까지 어때?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재료적인 부분, 이거는 레미콘 회사가 되겠고요. 배합도 마찬가지일 거고, 생산 단계, 그리고 이제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타설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양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최종 강도 단기간에는 28일 강도를 확인을 하는데 이 과정까지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외에 대부분의 뭐 철근이라든지 벽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현장에 반입되는 시점에서 다 품질 특성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완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또 운반 시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레디믹스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25도씨가 이상일 경우에는 1.5시간, 25도씨보다 낮을 때는 네, 2시간 이내인데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레미콘의 경우에는 무조건 온도에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네, 1.5시간 이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타설 보겠습니다. 치기 콘크리트 칠 때 네, 배출구와 콘크리트 면의 높이는 우리 콘크리트는 대부분 요즘에는 어떻죠? 네,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서 하는데 최종 펌프카 붐대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 부분 고무 부분이라고 합니다. 고무 부분으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 면적이 타설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걸 현장에서 주로 이제 자바라라고 많이 하는데 자바라 최종 끝에서 콘크리트 이 타설면의 높이는 얼마 이하? 네, 1.5m 이하입니다. 왜? 이게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콘크리트는 뭐죠? 모래, 물, 콘크리트 구성 요소, 네, 잔골재, 물, 시멘트, 그리고 굵은 골재, 자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갈. 이 자갈들이 굵은 골재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 낙하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렇기 때문에 1.5m 이하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또 다짐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다짐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콘크리트 내구성 관리 실질적인 첫 단계다. 그래서 진동 시간은 5에서 15초, 보통 10초 전후를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짐봉의 간격은 이건 내부 진동기가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얼마? 500mm 또는 50cm 정도. 그리고 먼저 친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친 콘크리트 서로 굳기 전이죠. 전 단계에서는 상하부가 1차화 되기 위해서 약 10cm 정도는 관입시켜서 해준다라는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시 나오죠. 계속. 네, 슬럼프 플로우. 우리가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콘크리트는 이제 점성이 세집니다. 점성이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거를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 점성에 대한 작업성을 확보를 위해서 슬럼프 플로우라는 개념, 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퍼지는 거. 그래서 500mm, 600, 700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허용 범위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슬럼프 플로우 궁금하시면은 우리 카페 또는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슬럼프 플로우 시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했던 사항이고요. 네, 이 양생, 그래서 일평균 기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표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요
이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준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5도 이상일 경우에는 5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 아무튼 5일, 7일, 9일 해서 온도에 따라 콘크리트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도 발현이 빠르기 때문에 양생 기간이 반대로 단축이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음인데, 네, 수평 시공이음, 연직 시공이음, 뭐 이음도 기능에 따라서 보시면은 뭐 신축 이음, 수축 이음, 또 기능성 이음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비기능성 이음은 뭐 시공 이음,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이음이고, 콜드 조인트는 계획이 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교통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많이 막혀 가지고 운반 허용 시간 90분이죠. 1시간 반. 네, 90분을 넘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원활한 공급이 안 됐다든지 또는 현장에 장비가 고장이 나서 콘크리트 타설 하다가 중단이 됐다든지 하는 게 비계획적인 이음을 우리가 콜드 조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풀어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가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축 이음, 온도 변화. 모든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나고 온도가 예를 들어서 낮아지면 수축을 하죠. 그러한 온도 변화에 따른 가장 큰 부분은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입니다. 이게 신축 이음이 되겠고요. 네, 신축 이음의 간격은 얇은 벽은 6에서 9m, 두꺼운 벽은 15에서 18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가끔 가다가 지금 도로에 있어서도 뭐 신축 이음 또는 팽창 줄눈이라고 하는데, 네, 뭐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고요. 네, 이음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콜드 조인트 나오죠. 네, 콜드 조인트 해서 문제점 이렇게 나오고요. 최대한 현장에 있어서는 콜드 조인트라는 부분은 어떤 영입, 네,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나오게 되면은 콜드 조인트는 항상 부정적인 개념, 내구성에 안 좋고 뭐 철근 부식 열화를 촉진하고 미관에도 손상을 주고 뭐 그런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이 콜드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푸집 동바리에서 네, 뭐 구비 조건, 뭐 설계, 뭐 이런 사항들은 지문에서 가끔씩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네, 거푸집의 해체 시기. 이게 2016년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이 되면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다 요겁니다. 네,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 그러니까 층에 건축물이 하나라는,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요, 층이 하나라는 얘기죠. 이제 기둥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단층 구조. 이제 또 다층 구조는 또 위에 건물들이 아파트나 우리 공동주택, 뭐 빌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 최소 이상이어야 되는데 뭐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조 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최소 계속 나오죠. 14메가파스칼이라는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요. 14메가파스칼. 이거는 거푸집이 힘을 받는 부분이고요. 또 힘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콘크리트인데 이게 벽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뭐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압축 강도에, 이거는 강도 시험을 한 경우고요.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3일, 4일 나와 있죠. 온도 기준에 따라서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또 다 암기하라고 하기는 게 또 좀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각자가 아까 좀 전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 있었죠. 이런 온도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서 각자가 확인하셔, 뭐 내가 외워야 되겠다, 아니겠다라는 부분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콘크리트 층압은 우리가 굳지 않은 상태, 완전히 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이게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이면은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 옆면으로 콘크리트 수평력으로 해서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거를 층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콘크리트가 슬럼프가 묽으면 묽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즉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이렇게 나오죠. 슬럼프가 큰 경우, 타설 속도가 빠른 경우, 또 다짐도 진동 다짐기가 압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단면 두께가 클 때 온도가 낮으면은 왜? 빨리 초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결 속도, 그 수화 반응 속도가 콘크리트가
온도가 낮으면 수화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오랜 기간 작용을 하겠죠. 또 습도가 높을 때, 또 강제량이 적을 때, 또 강제 철근량이 많으면 또 철근에 이미 또 그런 부분 치갑 자체가 철근이 일부는 부담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이 적으면 또 상대적으로 또 치갑은 많아지고, 또 거푸집 수밀도가 클 때라든지 뭐 배합비가 부비합일 때 이런 형태, 즉 슬럼프가 크거나 타설 속도가 빠르거나,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험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특수 콘크리트 보겠습니다. 그 한중 동절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기준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일 때다. 그래서 뭐 시공식 이게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 여기서 통상적으로는 5메가파스칼을 발현하기 전에 얼게 되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에서의 관리하는 콘크리트를 한중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네, 나와 있죠. 뭐 주의사항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가끔씩 나와 있는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가끔 나오는 사항들이, 네,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골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같은 경우는 많이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런 부분,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떻게 나와 있죠? 네, 가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멘트를 가열한다, 이런 형태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공기 연행 콘크리트 AJ라고 하는데, AJ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죠. 겨울이 있습니다. 물은 겨울이 0도씨 이하에서 얼게 되죠. 물은 얼게 되면 어떻게 되죠? 9%의 팽창이 일어나죠. 그럼 이 팽창, 콘크리트 내부에도 항상 물이 있거든요. 공극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그러면 이 얼면은 콘크리트 입장에서는 응용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얼음의 팽창압 자체가. 그래서 이 팽창압을 우리가 스펀지 형태로 해가지고 스펀지 형태의 개념으로 완충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연행 공기, AJ가 A 공기라고 하죠. 연행 공기가 이 팽창압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스펀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겨울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AJ가 콘크리트 제조하면서 첨가가 돼야 되는 기준인 거고, 그래서 공기량 기준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네, 소유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는 최소 5도씨 이상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상청 5에서 20도씨 범위에서 하고, 부재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는 10도씨 정도는 확보를 타설하는 시점에서입니다. 콘크리트 온도는 최소, 아무리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최소 온도는 부재가 얇은 경우, 벽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두꺼운 경우라든지 좀 메스 구조물이라 할 경우에는 5에서 20도씨의 범위로 허용을 해주고 있다. 네, 요것도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오는데 이걸 다 암기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이거는 각자가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차 시험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중에서 60%입니다. 60%면은 36문제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 최소 여유로 해가지고 40문제, 즉 3분의 2 이상은 맞춰주시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0점을 요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제가 계속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이제 반대로 서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콘크리트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슬럼프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에서 150mm의 슬럼프를 생산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봄, 가을철에는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측정을 해보면 한 140mm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반대로
더우면 더울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120, 110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인데도 줄어들게 됩니다. 슬럼프가. 이거를 우리가 슬럼프 로스라고 합니다. 슬럼프 경시 변화. 또한 공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량도 온도가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로스율이 율 자체가 이렇게 커집니다. 일반적인 계절이 이렇다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공기량 감소율 자체가 커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하루 평균 기온, 일평균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하는 경우. 네, 그래서 온도와 따른 영향에 따라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소중 콘크리트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고요. 네, 어떤 경우로도 네. 비빈 즉시 타설하는 게 제일 좋고 무조건 1.5시간 이내.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온도는 35도씨 이하여야 된다. 아까 동절기 한중 콘크리트 때는 얼마였죠? 5에서 20도씨 범위였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온도가 35도씨 이하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동화 콘크리트 보겠습니다. 유동화 콘크리트는 베이스 콘크리트 슬럼프가 예를 들어서 150mm 또는 뭐 150mm 이하죠. 예를 들어서 뭐 120mm짜리라고 하겠습니다. 120mm 콘크리트를 생산한 단계에서 여기다가 유동화제를 첨가를 합니다. 유동화제를 첨가를 해서 유동화제를 이용해 가지고 슬럼프를 증대시켜준 콘크리트를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화 후 단계는 210mm 이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네, 시방서에서는 얼마? 50에서 8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네,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의 종류. 현장 첨가, 현장 유동화. 베이스 콘크리트를 생산했으면 이게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현장에서 레미콘 트럭을 교반을 한다는 거죠. 고속으로요. 그게 현장 첨가, 현장 유동화. 이제 공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공장에서 교반을 한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하는 거. 이걸 공장 첨가, 공장 유동화. 또 공장 첨가, 현장 유동화는 공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어떻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치 플랜트에서 트럭 교반기 내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저속으로 교반하면서 운반하고 공사 현장에 도착 후에 고속으로 즉 현장에서 도착해서 유동화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유동화제를 첨가를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유동화 콘크리트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예 고유동 콘크리트는 슬럼프 자체가 아니고 유동성을 상당히 크게 배치 플랜트 믹서 단계에서 배합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고유동으로 생산한 콘크리트를 고유동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죠. 내용은 실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고유동 콘크리트 품질 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유동성은 슬럼프 풀로 네, 나와 있죠. 네, 600mm 이상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슬럼프 600mm다 하면은 슬럼프의 허용오차 인수검사 시점에서 슬럼프 플로우 시험 얼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0mm죠. 네, 100mm 해서 즉